네, 14번째 단원 도로교통법입니다. 도로교통법 단원은 이륜차의 차별, 도로의 변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륜차의 차별. 이륜차에 대한 편견은 72년도에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50년 가까이 이어진다. 이륜차는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안전이며 여론이다. 도로는 모든 차가 운행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안전을 위하여 제한하는 것은 안전을 위하여 집 밖으로 사람을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모든 도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폐쇄한다. 모든 도로는 자전거 운행자 안전을 위하여 폐쇄한다. 모든 도로는 경운기 운전자 안전을 위하여 폐쇄한다. 이런 논리가 말이 되는가?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안전이란 단어는 모든 차들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통용되는 단어이다. 안전을 위한다면서 도로의 자전거 운전은 허용된다. 안전을 위한다면서 도로의 원동기 보도 같은 것은 운행한다. 양면성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하기 싫은 것을 이유 대라고 하니까 안전이란 핑계를 댄 것이다. 괜히 일을 했다가 책임질까봐 하는 공직사회의 보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안전이라는 핑계가 통하지 않으니까 여론이라는 핑계를 댄다. 90년대 여론조사에 의하면 80%가 넘는 운전자들이 반대를 했다고 한다. 운전자라고 하면 자동차 운전자도 있지만 이륜차 운전자도 있는 것이다. 이륜차 운전자에게 물었다면 결과는 반대였을 것이다. 이 말은 이륜차를 구경만 한 사람들에게 이륜차에 대한 평가를 한 것이다. 아이들에게 자동차가 무서워 안 무서워 하고 묻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진정 올바른 여론을 수렴하고 싶다면 자동차도 운전하고 이륜차도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물어서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이륜차 운전자는 자동차를 거의 전부 운전할 수 있다. 물으나 마나 결과는 뻔하다. 이제 이륜차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자. 제대로 알아야 안전 운행에 대한 개념과 제도가 만들어진다. 이륜차는 자동차에 비해 시야가 넓은 편이다. 좌우 전방 시야가 좋다는 것은 자신이 운행에 빠른 판단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이점이 자동차 운전자들 눈에는 난폭 운전으로 비춰지는 경우가 있다. 물론 난폭 운전자들도 있다. 자동차도 난폭 운전하는 사람이 있듯이 이륜차 운전자도 분명히 있다. 운전 성향은 차종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인 것이다. 사람의 문제를 차종의 문제로 대입하고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규제라고 하는 것이다. 또한 이륜차의 안전속도는 다른 자동차들보다 민첩해야 한다. 이 말은 자동차의 시야로 빨리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이륜차가 자동차의 양옆이나 뒤에 있으면 자동차 운전자는 이륜차를 시야에 놓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륜차는 자신의 시야를 가리는 차들이 있다면 앞지르는 것이다. 그것이 난폭 운전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동차 운전자의 시야로 들어온 것이다. 나도 자동차 운전을 하지만 내 주변에 오토바이가 있으면 항상 신경 쓰인다. 그래서 먼저 보낸다. 그럼 내가 편해진다. 이런 습관이 안전 운전이다. 이 말이 거슬린다면 여러분은 저와 다른 운전 습관을 가진 것뿐이다. 먼저 보내는 것을 억울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뒤에 따라오는 것에 신경 쓰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자신에게 이로운 것으로 보이는가? 자동차 전용도로도 마찬가지다. 규제가 아니라 허용하되 도로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규격을 갖춰야 하는 것이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125cc 정도의 운행이 적당하다. 시내에서는 정체가 일반화되어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 일부 외곽 도로에서 모자란 편이지만 구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안전 운전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륜차의 단점은 눈길과 빗길이다. 이럴 때 시야가 좁아지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자동차들보다 속도를 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도로의 원활한 운행을 방해할 수가 있다. 이럴 때 진입도로의 안전경고 등으로 가급적 피해달라고 유도하는 것이 좋다. 규제가 아니라 바로 유도하는 것이다. 이륜차 운전자들도 안전운전을 가장 우선시한다. 이륜차 동호회 같은 곳에서 다 같이 운행을 할 때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안전운행이다. 그래서 안전을 위한 각종 수신호들이 자체적으로 발달되어 있고 그 수신호로 다른 사람에게 운행을 하도록 유도한다. 그 수신호가 자동차 운전자들에게도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는 안전운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하는 것이다. 규제가 아니라 안전을 연구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국가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생각이다. 자동차 전용도로의 125cc 이상의 규격의 이륜차의 통행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고속도로는 일반 도로와 가장 큰 차이는 주행구간이 길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는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125km 이상의 속도로 운행된다. 그 말은 125km 이상의 출력을 가진 규격의 자동차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륜차는 도로 상황에 따라서 자동차들보다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야 안전운행이다. 다른 차들의 진로를 방해하는 것은 사고의 지름길이다. 150km 이상의 운행이 원활한 이륜차가 고속도로에서 운행해야 하는 이유이다. 최소 500cc 이상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륜차가 다른 차의 진로를 방해해서 급브레이크를 잡는다면 그것이 바로 사고이다. 충분한 규격 이상의 이륜차가 접근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규격에 따른 통제가 바로 안전이다. 틀어막는 것이 안전이라 허용으로 안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이것은 이 분야의 산업과도 연결된다. 우리나라는 모든 분야에서 부끄럽지 않은 성장을 했지만 유독 이륜차의 이 부분만은 아주 낙후된 수준이다. 규제가 산업을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전형적인 사례인 것이다. 허용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다. 이륜차들의 가장 큰 문제가 배기통을 열고 온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층간소음으로 칼부림 나는 세상이다. 이런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신의 취향이라고 우기는 뻔뻔한 인간들이다. 이유 불문하고 오토바이는 바로 압수하고 최초 운행 시기부터 현재까지 1을 10만원의 절대 범칙금을 물릴 것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당신들 때문에 바이크를 즐기는 사람들이 욕먹는 것이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받자. 사회기여도 100점으로 하여 지정하면 고속도로 통행료가 얼마가 되더라도 아깝지 않을 것이다. 또한 고속도로 사고 시 바이크의 이점을 살려 2차 사고도 예방해보자. 고속도로 운전면허를 치르고 소지품으로 경광봉과 팔에 찰 수 있는 야광띠도 하나씩 주자. 그것을 활용하여 자동차는 갓길 역주행이 불가능하지만 바이크는 가능하다. 교통경찰이 사고 지점에 오기 전까지 갓길 역주행으로 뒷차들에게 경광봉을 흔들어 전방에 사고 구간임을 알리자 2차 사고의 예방에 상당한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사고 위험 혐오차에서 안전사고 예방차로 변신하는 것이다. 인식의 변화로 서로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바로 규제를 없애서 시작되는 것이다. 도로교통법을 제정하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그 변화는 아직도 멀었다. 이것은 이유 불문하고 모두가 나태해져 있다는 증거이다. 규제가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은 사회를 망치고 있는 것이다. 사회 변화에 언제든 바로바로 발맞출 수 있어야 한다. 정리하면 이륜차의 규격에 따른 허용, 자동차 전용도로는 125cc 이상, 고속도로는 500cc 이상으로 하고 고속도로 주행면허를 발급하면서 2차 사고 예방에 대한 협조를 구하자. 굉음을 내는 바이크에 대해서는 절대 용서할 수가 없는 처벌이 필요하다. 통행료를 받는 것으로 다른 자동차와의 차별도 없애자.
이륜차의 통행 제한은 지금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14-2 도로의 변화로 이어집니다.